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만취 뒤 1.82km를 이동하여 구토하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해로 인한 재해장애 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4-6857 서울중앙지법 2009나 1825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고기각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의 어머니는 2005년 1월경 재해 후유장애 급여금 관련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1년 9개월 뒤 원고는 성동구 C건물 1층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이후 7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쟁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관련 법리, 상해 후유장애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성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우연성과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모두 증명할 책임이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원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만취하였고, 그 장소로부터 1.82km에 떨어진 이 사건 건물에 오게 되었으며, 경비원이 1층 로비에 앉아있는 원고를 목격한 이후 10분 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발견된 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와 내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이며, 당시 옥상으로 향하는 모든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고 오직 7층 비상계단 창문만 열려 있었으며, 이 사건 창문은 폭은 22cm이며 높이는 110cm이고 원고의 신장은 180cm이므로 충분히 이를 통과하고도 남는 사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 원고의 성향을 보건대 원고는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며 친구관계도 원만하였고, 이성문제나 진로문제 등의 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없으며 가족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자리에서도 친구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나 동기, 원인, 기타 정신병 치료 이력이 없는 점, 평소 이 사건 건물 위치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집에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현재 의식을 상당히 회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거나 술자리에서 헤어진 이후 자신의 행정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장이 180cm가 넘는 원고가 술에 취해 바람을 쐬거나 구토하기 위해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 경우 균형을 잃고 이 사건 건물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또한 원고가 추락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면 상당합니다. 쟁점나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보험자로서는 자살 암시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 평균인의 시점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 즉
우연성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배제될 정도의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격자는 없고 자살을 시도할 만한 물증이나 동기, 원인이 없는 이상 일반 평균인의 상식에서 고의적인 자살이 아닐 가능성, 즉 우연성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로 입증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 또는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밀필적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 2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완치로 추락 가능성에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